오늘은 마이클 케냐의 사진 전략 세 번째 시간입니다. 원래 계획은 지난번 두 번째 전략으로 케냐의 이야기는 마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전략이 뭔가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다루기로 했습니다. 케냐 이야기는 오늘로 마무리할 거예요. 앞으로 다른 주제를 다룰 것들이 많거든요. 혹시 앞서 올린 현대사진가 마이클 케냐의 사진 전략 1편, 2편을 혹시 안 보신 분이 계시면 먼저 거 보시고 이 영상 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타임, 시간입니다. 사진의 시간은 셔터로 조정하죠. 케냐는 주로 슬로우 셔터를 이용해서 장시간 노출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방법은 사진한 분들이 비교적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별로 특별할 것이 없는 그런 테크닉이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야경 촬영이라든지 계곡에서 있기, 바닷가에서 바위하고 파도 이런 것들을 슬로우 셔터를 이용해서 많이 찍어 보셨을 거예요. 케냐도 그런 비슷한 대상을 같은 테크닉으로 찍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들이 그렇게 해서 만든 작품들이에요. 보시면서 내가 찍은 사진과 비슷하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케냐의 작품 중에는 우리가 주의 깊게 보고 배울 부분이 있는 그런 사진도 있지만 또 한편 평범한 풍경으로 머무는 작품도 꽤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케냐의 가장 커다란 결점이라고 보는데 다작을 해요. 작품을 너무 많이 발표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뛰어난 작품들이 평범한 작품과 섞여서 그 가치가 조금 떨어진다고 할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마이클 케냐다운 그의 개성을 느낄 수 있는 슬로우 샷터를 이용한 사진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장노출로 대상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주로 바다가 그 대상인데 힘이 넘쳐서 거칠기도 하고 격정적이기도 한 바다는 여유있고 느긋한 시간의 포획이 돼서 한없이 순한 모습으로 길들여지게 됩니다. 평안하고 부드러운 바다로 변신하게 되는 것이죠. 또 지난번 케냐 전략 1편에서 사용되었던 방법이 있었어요. 화면에서 어수선한 대상을 섀도우에 넣어서 어둠에 묻어 검정 공간으로 만드는 방법이죠. 이 두 가지 방법을 한 화면에서 같이 보여줍니다. 검정 섀도우가 보여주는 묵직하면서 견고한 느낌과 또 상대적으로 물의 부드러움과 감미로움이 한 화면에서 대조되면서 보는 사람에게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두 번째는 섬세한 동감의 표현입니다. 움직이는 동감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화면 안에 정지되어 있는 물체하고 움직이는 대상이 함께 보여져서 정과 동이 대조되어야 동감이 좀 더 효과적으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움직임을 흐리게 만드는 데 주력하다 보면 흔적이 너무 크고 쉽게 보여져서 뻔한 사진이 될 수 있습니다. 보는 순간에 이 사진이 슬로우 샷도로 촬영됐구나 하고 바로 알아차리게 되지요.
사진에 나타난 모든 정보가 쉽게 파악이 된다면 그 사진은 시야에서 사라지는 순간에 잊혀질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약간의 의문점과 이제 궁금증이 들 때 우리는 사진을 찬찬히 들여다보게 되거든요. 그리고는 우리가 각자 축적하고 있던 사진적 지식을 활용해서 궁금했던 부분에 대한 답을 찾아내게 되죠.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친 사진은 마음에 좀 더 오래 머뭅니다. 여운을 동반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이 작은 움직임, 떨림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이것을 화면에 살짝 숨겨 놓습니다. 그런 작가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찾아내는 관객은 사진가의 섬세함에 감탄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특징은 평범한 대상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이 방법이 주로 적용되는 타켓은 구름인데요. 구름은 원래 추상의 모습을 갖고 있잖아요. 추상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우리에게는 좀 익숙한 그런 정형화된 꼴을 갖고 있기도 해요. 이 구름의 장노출의 시간이 개입되게 되면 평범한 구름은 이내 특별한 구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앞서서 바다가 시간을 만나서 추상화된 것에 대해서 언급했었죠. 바닷물의 경우에는 들물과 날물이 짧은 시간에 서로 교차되면서 궤적이나 방향성 이런 것들은 표현되기 어렵거든요. 반면에 구름은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궤적이 남아요. 이 궤적은 속도감과 방향성도 동반합니다. 시간의 지원을 받아서 낯설고 이상한 모습으로 바뀐 구름은 큰 힘을 갖게 되죠. 이제껏 화면 안에서 작은 역할로 머물던 구름이 주인공의 대접을 받으면서 화려하게 변신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화면을 주도하게 되지요.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마이클 케냐의 사진 중에서 최고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먼저 사진에서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부분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다 저 멀리 섬이 보이시죠? 날씨가 흐려서 하늘과 바다의 경계는 좀 불확실하고요. 삼각형 형태의 작은 섬은 역광으로 검은 실루엣 형태로 보입니다. 화면 하단에 이제 검은 부분은 아마 카메라가 위치한 것이 방파제나 건물, 구조물이 있어서 빛을 차단시켜서 어둡게 나온 걸로 판단됩니다. 섬 앞에 조그맣게 무엇인가 알 수 없는 검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진을 보고 바로 알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 작품을 케냐의 최고의 작품으로 뽑았을까요? 바로 섬 앞에 수면 위에 있는 존재를 알 수 없는 작은 검은 존재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미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예전에 수업에서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학생들에게 같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 대답은 섬이 반영되어서 비추어지는 것이다. 또 한 점의 검은 구름이 물에 비치는 것이다. 또 수면 아래에 보이지 않는 검은 바위가 숨어 있다. 이런 다양한 대답이 나옵니다.
저는 아직도 정답을 찾지 못했어요. 이 그림자의 정체를 아직 몰라요.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1번 대답이 제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하고 짐작할 뿐이에요. 섬의 반영이라고 제가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섬과 이미지가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반영이라면 섬과 반영의 이미지가 붙어서 대칭의 형태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진에서는 중간이 끊어졌어요. 흰 공간이 있습니다. 제 이어지는 추측은 그 부분에 물살이 빨라서 그림자가 머무르지 못하게 한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번의 강좌에서 모성에 대해서 비중 있게 언급을 했습니다. 모성은 궁금증을 낳게 하고 우리는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상상력을 동원한다고요. 제가 이 사진을 주저없이 케냐의 최고의 작품으로 꼽는 이유는 바로 아직 답을 찾지 못했었죠. 그래서 이 사진은 제 마음속에 계속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술사진이란 어쩌면 보물찾기 게임과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전에 학창시절에 소풍이란 걸 갔었잖아요. 소풍의 하이라이트는 보물찾기였습니다. 가기 전날부터 기대의 마음이 잔뜩 부풀어 오르고 보물찾기 시간에는 흥분해서 가슴이 떨렸던 그런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1등상을 찾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샅샅이 뒤졌잖아요. 1등이나 2, 3등 상은 찾기 아주 어려운 데 숨겨놓아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상을 찾는 그런 행운을 가져보지 못했어요. 맨날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인 상들이 있잖아요. 상품이 노트, 연필 이런 것들은 여러 번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술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